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최한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소속설계사, GA 소속설계사 1200불 룰을 시리즈로 계속 기획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 1, 2, 3편에서 어떤 거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 조직 형태가 다른 GA의 조직 유형 내에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자는 직영이 유리하다 얘기하는 한간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상생식책이 끼어들어 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1200풀의 누를 시행 전이라 비용 분석과 계약 신계약 계약 건당 코스트 분석이 따라 있지 않은 이상 다 육안으로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영 지사형 GA 파급효과 어디가 더 클까? GA 조직 유형별 예상되는 1200불 룰 영향 정도. 그러면 지금 1200%로 룰이 시행되는데 GA가 뭐 전속 설계사처럼 단일하게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 구조나 그 운영 형태도 지점 운영 형태 특히 다르거든요. 그 다르다 보면 1200%에서 룰에서 제가 말하는 지금 기준은 전속 설계사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속 설계사, 전속 채널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GA의 소속 설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GA의 법인은 202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이 산하의 소속 설계사의 적용은 하지 않은 터라 그러면 맞아 GA 소속 설계사의 1200 룰은 결국은 그 전속 채널의 전속 설계사 적용률과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GA도 알고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 보니 어깨에 빠른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대충 한번 들어가 보게요. GA 조직 유형별 1200% 룰의 영향은 룰은 소속 설계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GA 똑같이 적용되죠. 그때 1, 2, 3편에서 계속 얘기 드렸죠. 이거는 신계약 건당 월납비 1200%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사 2인당 개념이 아닙니다. 설계사 2인당으로 보되 설계사가 모집한 보장성 보험의 신계약 월초고 1200% 룰을 본다. 왜 보장성 보험이라 하냐 하면 저축성은 1200% 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시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축성이 1200%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1200% 룰을 적용하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감독이 신계약 건당 1200%를 넘느냐 않느냐를 보는 관점이라 치면 결국은 보장성에 국한돼서 신계약 건당 월초 대비 1200% 룰에 넘는지 유무를 살펴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속 설계사에 그 1200 노를 적용할 때 신계약비에 한해서 보험 설계사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의 금액을 1차년도 지급되는 금액을 얘기한다고 치면 그러면 어떤 그 전속 설계성 전속으로 운영되지 않는 GA에서도 동일할까 이런 그 의문점에 출발해서 그러면 뭐 GA 운영 형태가 지점 형태가 지사형과 직영이 있는데 또 직영도 사역감이 있고 정규 지점장이 있는 부분을 감안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직영이나 지사의 지점 운영 형태에 따라 1200% 룰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이 있고 비용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 있다 그 항목이 있다 보니 지금 상생지형이나 상생시책 등 추가시책과 정착지원금의 지급의 버퍼,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그 내용을 표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사 제목은 정규직이나 지사회종 어떤 게 더 파괴효과 클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직영과 지사형의 그 영향이 GA의 영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200% 룰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가정을 할게요. 했어요. 보장성 월세 1000만원. 1000만원을 한다고 쳤을 때 수수료 700, 기본 시책비, 그냥 월초 베이스 비례를 주는 거 150%. 그 다음에 이제 상생시책 등 그 200%. 여기에 뭐 지금 지혜인은 1200% 룰을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알파 부분이 들어가 있죠. 지금 뭐 이게 뭐 좀 올라가 있잖아요. 200이 아니라 그 이상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1200% 룰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가정한 거기 때문에 200% 정도 쓴다. 그리고 지점장과 총무 인건비. 근데 여기 보면 공란으로 돼 있죠. 이게 정규직 지점장은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200% 룰은 신기하게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4-32조 감독규정 4-32조의 수수료 등 신계약비에 한해서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사장이나 총무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0%가 시책비로 쓰여진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 200이라는 금액이 나간다는 금액이 아니라 이런 가정을 하면 200%의 시책 여력이 있다 보니 200%가 상생 시책 1200% 시행을 하더라도 200% 버퍼 안에서 룸 안에서 상생 시책이 전개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착 지원금 100%, 그 기타 시책비, 설계사 비용 등 이거는 50%. 이거는 제가 3편을 설명드렸죠. 좀 결국은 정규직 지점장이냐, 지사나 사업가인 지점장이냐에 따라서 1200% 룰에 포함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 보니 정규직은 인건비 부분이 요지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1200 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사형, 사업가형은 이 비용이 요 밑에 빨간 소름 지자체 사회권 본사로부터 95에서 97% 받은 돈으로 뭐 임차료 주고 그 인건비 자기들 인건비 임차료 쓰고 그 다음에 시책비 이게 쓰는 구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사형과 사업가형은 신분이 설계 신분이다 보니까 이게 1200% 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100%를 쓴다는 게 아니라 100% 정도가 신계약비 시책비에서 소요되고 나머지 100은 인건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정규직이 지사형보다 100% 정도의 시책비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1200% 룰이 시행되더라도 정규직 지점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100% 정도 시책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업적을 동일하게 놓은 거고요. 그럼 밑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만약에 보장성 월초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실제 근데 떨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에 고정비 지금 지사형 같은 경우는 이 지사형 같은 경우는 이 받은 95에서 97로 인건비 뭐 임차료 정착금 이런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이 업적이 떨어지면 고정비 성격인 기타 정착 인건비 이런 부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코스트가. 그럼 결국은 행여 총무 인건비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인건비를 넣으면 이게 지사형과 총무 그 지사장, 지사와 사업가형의 사업가형 지점장과 총무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포함되면 이제 1200%를 업적이 떨어졌을 때는 넘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적이 감소한다면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돌아가서 그러면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사형이냐 직영이냐 형태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직영이라도 정규직 지점장을 운영하느냐 사업가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아까 말했듯이 정규직 인건비는 1200 룰에 포함되지 않고 지사장이나 사업가형 지점장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만큼은 1200% 룰에서 정규직 그 지점이 시책비 여력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시책비로 뭐 상생을 하든 지혜가 스스로 지급하든 이런
그 시책 전략을 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요. 제2중 정규직 지원장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재판 분량이죠. 하나 A 플러스 에셋의 한 50%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확인 안 된 부분은 뭐 존재한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됐어요. 사업가용 오른 데는 1200% 룰이 포함되고 사업가용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가용 비용이 어차피 다 반영해서 이퀄대 차별화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메리츠 등 손보사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금융당국이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1200% 시행이 내년 6월 7월부터 시행되면 이 상생 시체 지금 룰이 없어가지고 1200% 관계없이 상생을 이걸로 땡겨주는 350 내지 400으로 땡겨주는 이런 상생 시체가 없어져서 소득 감소는 일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규제라도 그렇죠. 똑같이 1200% 하더라도 아까 여기는 인건비가 빠지면서 버퍼가 있고 여기는 없다 보니 정규직 지점장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존재한다. 그 수준은 100% 정도로 해서 100% 수준의 그 이권 상생시책을 전개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 여하튼 이거는 이렇게 집행하는 구조로 1200% 룰이 시행될 거라는 부분을 저희 보험저널이 계산한 거고요.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정규직이냐 정규직이 아닌 지사나 사업가령에 따라서 시책비 버퍼는 존재한다. 이래서 그 시책비 버퍼에 의한 전략이나 그 지사의 그 현금 시책 여력이 전략이 달라진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미리 남은 기간 동안 묘수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